아이폰 6s PTSD 온. 여러분 안녕하세요. IT테크 유튜버 디노입니다. 오늘은 다시 보는 아이폰 6s 실사용 리뷰 한번 해볼까 해요. 아이폰 6s 저의 첫 아이폰이기도 하고 제가 가장 오래 쓰기도 한 아이폰인데 오랜만에 켜보니 감회가 새롭네요. 리뷰하려고 오랜만에 켜봤는데 다행히 5, 6년 된 아이폰 치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작동하고 있어서 2021년에 보낸 아이폰 6s 어떨지 지금 바로 살펴봅시다. 먼저 외관을 볼까요? 앞쪽을 보면 요즘엔 볼 수 없는 화이트 베젤이 자리 잡고 있고 아래에 금속 베젤링으로 감싸져 있는 홈 버튼이 자리 잡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때 당시에 모든 홈 버튼 스마트폰들 중에서 전 아이폰 홈 버튼이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후면도 보면 흔히 말하는 절연띠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유광 스테인리스로 처리된 애플 로고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 후면 디자인은 5, 6년이 지나도 여전히 이쁘고 깔끔하다 그런 인상이 지금 봐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카메라 쪽을 보면 요즘 카메라 사이즈와 비교해보면 콩알만한 렌즈가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 카메라 디자인이 오게티 느낌이 나더라고요. 하단부도 보면 요즘 아이폰들은 아이폰 로고만 있거나 아무것도 없는 게 대부분인데 6s는 아이폰 가격뿐만 아니라 각종 정보들이 삽입되어 있어요. 이게 7부터인가 점점 사라지고 8부터는 아예 아이폰 로고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색상도 보면 4가지 컬러가 있어요. 골드, 실버, 스페이스 그레이, 로골 이렇게 있는데 제가 들고 있는 색상은 로즈 골드인데 아이폰 로즈 골드는 남자인 제가 써봐도 크게 거리감이 없을 정도로 저는 색상 면에서는 매우 만족하면서 잘 썼어요. 확실히 색상은 애플이 예나 지금이나 기깔나게 잘 뽑아주는 것 같네요. 옆면도 보면 요즘 폰들과 달리 매우 얇은 두께와 가벼운 무게를 자랑하는데 7.3mm의 두께와 무게는 143g입니다. 셔츠 안주머니 넣고 다녀도 될 정도로 매우 가볍다는 느낌이 가장 크게 들어왔습니다. 하단에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린 3.5mm 이어폰 단자가 있고 모노 스피커가 자리 잡고 있어요. 소재는 애플이 좋아하는 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같은 알루미늄 아이폰 11이나 10R 같은 것보다 얘는 특히 찍힘에 약한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알루미늄 두께가 좀 더 얇아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화면을 켜서 마저 살펴보면 하단에 2세대 지문인식 겸 홈 버튼이 있는데 지금 써도 여전히 빠른 잠금 해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화면이 지금 보면 상당히 미니미니하고 작아 보이는데 스펙부터 보면 HD급 해상도에 4.7인치 해상도가 들어갔어요. P3 영역은 지원하지 않고 풀 sRGB 표준을 지원해요. 해상도가 HD급인데 PPI가 326이에요. 그래서 아이폰 11이랑 똑같은 픽셀 밀도를 지원하는데 HD라고 못 봐주겠다, 픽셀이 튀어 보인다 이런 느낌은 고해상도 사진을 볼 때를 제외하고는 못 느껴본 것 같아요. 6S로 사진을 찍으면 거의 4K 해상도로 저장되는데 HD 패널에 보다 보니까 확실히 픽셀이 튀어 보인다던가 깨지는 점이 보이긴 하더라고요. 다시 넘어와서 패널 자체는 그냥 평균 모니터 수준이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폰을 쓰면서 해상도보다는 화면이 작아서 오타율이 상당한 것 같더라고요. 타자 칠 때 적응하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화면이 작다 보니까 한 손으로 보고 한 손으로 조작하기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제가 지금 6.7인치 갤럭시 S21 플러스를 쓰는데 얘는 거의 한 손으로 쓰기에 힘든데 6S는 한 손으로 쓰기에 매우 편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요즘은 사라져버린 3D 터치도 탑재되어 있어요. 꾹 눌러서 빠르게 다른 앱으로 들어가거나 미리 보기를 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었어요. 요즘은 길게 누르면 켜지는 걸로 바뀌었는데 있으면 좋고 없어도 불만 없는 그런 느낌입니다. 카메라도 한번 볼까요? f2.2 값에 12메가픽셀 단일 렌즈가 들어갔는데 사진을 몇 장 찍어봤어요. 사진 샘플부터 보면 주간에서는 평범한 수준을 보여주는데 확실히 렌즈가 요즘 시대에 콩할 만한 게 들어가서 그런지 HDR 처리가 상당히 아쉽고 요즘 폰들에 비해 다이나믹 레인지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사진이 낮인데도 전체적으로 어둡게 보인다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카메라 인터페이스도 조금 다른데 요즘 아이폰들은 16대 9로 찍을 수 있는 옵션이 있어요. 그렇지만 얘는 오로지 4.3 비율과 1.1 비율만 찍을 수 있고 HDR
옵션도 따로 나와 있습니다. 야간 사진도 보면 빛이 있는 야간 사진에서는 의외였던 점이 나름 지금 봐도 괜찮은 수준을 보여주더라고요. 물론 조금만 확대해도 노이즈가 끼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이런 점은 약간 의외였어요. 그렇지만 이것보다 더 낮은 저조도로 갈 경우에는 안타까운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동영상도 보면 얘는 OIS가 없고 오로지 EIS만 있어서 그런지 화면 흔들림이 아무래도 조금 있긴 합니다. 그래도 FHD 60프레임까지는 나와줘서 그럭저럭 기록용으로는 괜찮았습니다. 이제 이런 구형 스마트폰을 쓸 때 성능이 가장 중요하죠. 스펙은 14나노 공정의 A9 칩셋에 램은 2기가가 들어갔는데 바로 긱벤치 스코어부터 보면 싱글 500점, 멀티 1000점대인데 싱글 코어가 퀄컴 735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에 비해 멀티는 상당히 안타깝죠. 제가 이걸로 좀 굴려보니까 오래된 폰 치고는 나름 빠릿빠릿한 수준을 보여주긴 한데 간혹 버벅대고 프레임 저하가 생길 때가 있어요. 배그도 해봤는데 프레임 고루 돌리니 나름 원활하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배터리도 볼까요? 저는 6S를 쓸 때 가장 아쉬웠던 점이 배터리였는데 물리적 용량이 1700mAh가 들어갔어요. 솔직히 말해서 배터리 광탈이 상당히 심합니다. 제가 쓰고 있는 아이폰 6S 배터리 성능이 85%인데 리뷰하려고 쓸 때 벤치를 돌리면 5%씩 떨어지고 그런 적이 있더라고요. 게다가 게임 같은 고사양 작업을 할 때는 10%에서 혼자서 꺼지고 이런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와이파이 위주로 웹서핑 유튜브 기준으로는 4시간 내외를 가졌습니다. 배터리가 가장 큰 단점이다 보니 사제 고용량 배터리로 갈아서 쓰는 방법도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충전 속도도 상당히 느린 편인데 고속 충전을 지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출력 제한이 걸려 있어서 18W 충전기로 충전 시 30분에 35%, 1시간에는 63%밖에 안 찹니다. 완충까지 2시간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상당히 답답하다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내장 스피커도 보면 아래에 모노 스피커 하나 달려있는데 이 친구가 방수가 안 돼서 그런지 그럭저럭 괜찮은 수준을 보여주더라고요. 물론 출력이 다른 폰들에 비해서 약하긴 한데 불편한 느낌 없이 평범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2021년에 보낸 아이폰 6s 한번 살펴봤는데 제가 이걸 써보면서 메인폰으로 쓰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세컨폰 혹은 장난감용 2 계정용으로는 쓸만할 것 같은데 제가 추천은 딱히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이번 소프트웨어 iOS 15 업데이트를 못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걸 좀 오래 쓸 것 같다, 많이 만질 것 같다 그러면 아이폰 6s보다는 돈을 좀 더 써서 7이 더 괜찮아 보입니다. 아니면 뭐 보통은 중고로 많이 구매하시니 중고가가 7만원 내외에서 늘고 있더라고요. 가격도 싸니까 세컨폰으로는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아무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매우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